신당이 정강 정책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당원 당규는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체제로 1년을 가는 걸로 예. 그렇게 결정이 됐고 정강 정책은 아마 내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의원하고 예. 안철수 의원하고 뭔가 좀 대립각이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거 한상진 교수가 왜 그런 말씀하셨죠? 문재인 용태론. 의원 용태론. 요 자리에 나오셔서 아. 아주 또 상세하게 그 예.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누구든 뭐 그런 얘기할 자유가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의원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고. 그리고 또 왜 김한길 대표가 뭐 안철수 의원 소개할 때 뭐 가장 미래의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분 뭐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소개했다 농담을 그랬죠. 했지만, 예, 그러니까 예. 또 윤호중 의원이 아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정권 잡을 가능성이 한두 사람이냐라고 또, 예, 얘기를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신경전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웬만한 펀치 마셔도 끄떡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예전보다 지금 정치가 굉장히 상대의 감정을 긁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 좀 하면은 오해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적인 차원의 적을 사적인 차원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독일 사회철학자 칼 슈미트 얘기인데 예. 적이 필요한 게 정치거든요. 그러면은 공적인 차원의 적은 오히려 사적에서 보호해줘야 돼요. 네가 오래 가야 된다. 아니 왜 그런 직장 생활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같은 직장에서 같이 가야 되거든. 아니요. 같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좀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고문관가 챙겨가지고 좀 또라이다 뭐 이런 사람 꼭 집단에 한 명씩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막 집중 공격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본인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대상은 그렇게 집단은 그런 대상을 하나 찾으러 다니거든요. 이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입장에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은요. 솔직한 얘기로 그 같은 정당 내 계파 있죠. 예? 근데 저 계파 나랑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저쪽 계파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의원이 무슨 차 타죠? 그럼 자기 차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쟤랑 같은 차 타기 기분 나쁘다. 자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이렇거든요. 지극히 감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감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당연히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래요. 안철수 의원이 더 감정이 안 좋죠. 왜냐하면 사람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의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양보하려고 그랬었다 사실. 예? 이러면은 사람이 더 기분이 나빠요. 예. 거기에다가 그 비망록이 민주당에서 의원 중에 비망록을 쓰신 의원이 있잖아요. 홍영표 의원이 비망록 썼죠. 거기는 또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미래 대통령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왔었죠. 아니 이게 사람 가지고 지금 데리고 노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실 정치에서도 감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처럼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은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의원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스포트라이트가 감정적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재인 의원은 초선 의원 아닙니까? 근데 스포트라이트가 자꾸 저쪽으로 가고 자기도 본인도 모르게 지금 당이 그렇죠. 이제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자기도 자꾸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러고 사실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고 그러니까 이제 기초의회 의원 가지고 지금 이제 반격을 나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재인 의원의 합법을 보니까 예.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중지를 모아야 된다. 예,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왜 아무 저것도 없이 사전 절차, 동의 절차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느냐. 요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신당 만드는 문제도 같이 아마 같은 그렇죠. 생각을 갖는 거죠. 거죠. 아니 사전에 저 논의가 좀 있어야지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합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 문재인 의원께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문재인 의원한테. 뭐냐면 본인도 공약에 대선 후보 공약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했죠. 예. 예. 아니 그럼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공약할 때도 중지를 모아서 공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약은 그때 바빠가지고 그냥 우리 대충 내가 생각난 대로 적었어. 이런 면피가 되는 건가요? 공약도 대국민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한테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예. 새누리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한다라는
예? 새누리당은 유감 표명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하셨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새누리당 전반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자신들 그러니까 지금 다 사과해야 돼요.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하고 새누리당도 사과하고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사과하고 안철수 의원도 사과해야 됩니다. 왜? 100년 가는 정당 끝까지 가겠다. 한 달 반 만에 말 뒤집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죠. 본인도 약속을 못 지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이제 명분을 자꾸 쌓은 게 다시 또 기초선거로 간 거죠. 그래서 예, 예. 저는 사실은 자꾸 신당 명분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사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으면 제가 굉장히 제 얼굴이 뜨거워져요. 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아니 그리고 문재인 의원도 사실 할 말 없어요. 뭐냐면 2012년 12월 23일 날 캠프 회단식 때 뭐라 그랬어요. 다음번 대선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후보와 함께 꼭 정권 교체를 이루길 바라겠다. 그 얘기는 내가 안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새 그냥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바뀌었으면- 나가겠다는 건 아니죠. 예. 아이 그래도 그 이거는 자리에서 누구든 내가 다시 불출마 하겠습니다 선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불출마 예. 선언은 제가 볼 때 불출마 선언의 그 가까운- 뉘앙스는 가까운 뉘앙스. 예. 전 그 누구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봐요. 다음번엔 더 나보다 더 좋은 후보와 같이 정권 교체를 일으켜라. 나보다 더 좋은 후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왜 바뀌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전 199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가 이 떨어져서 정계 은퇴 정계 선언하면서 영국으로 영국으로 갔죠. 갔죠. 네. 그 이후 다시 3년 만에 돌아와서 복귀 선언을 할 때를 저는 항상 떠올려요. 내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복귀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비난과 이런 게 올 것이다. 내가 그거는 받을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요새는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그냥 말 이렇게 했다 그냥 전혀 딴 얘기하고서 그 과정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정치라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거 좋은데, 그러면 한 달 반 전에 약속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라도 좀 들어봅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내일 당장 출범하는 신당을 폄하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다만 아니고 현상을 얘기하는 얘기는 해야죠. 거죠. 얘기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당 추진 세력이 저도 뭐 야당이 튼튼해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날개로 가야 되죠. 두 날개. 하나가 같이 두 날개로 가야 근데 되거든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지금 신당의 지지율이 컨벤션 이펙트가 3주도 못 버티는지를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국민들이 지금 사실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저 한국갤럽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컨벤션 이펙트 제대로 못 누리는지 컨벤션 이펙트를 제대로 못 누린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너지 효과가 의문이 되면 지방선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프레임은 야당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정당 지지율 추이가 지금 미디어월에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프레임을 야당이 못 만들고 있어요. 그 프레임이 거짓말 정치 대 정권 대 약속을 지키는 정치 대 거짓 정치 세력.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그 프레임으로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안 되는 이유가 프레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일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요. 분노의 공유가 된 것을 정치권에서 딱 한마디로 네이밍을 해가지고 그걸로 들이대는 것이 프레임입니다.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하는 건 프레임이 아니에요. 아니 요새 다 사람들 길거리 다니면은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 있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하고 악수하는 사진 다 걸어놓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같이 그건 합성이 너무 티나대. 이 둘이 서 있는 사진 이런 거 걸어놓고 있으면서 정당 공천 안 했으니까 약속을 지켰다. 이것도 사실 민망한데 어쨌든 프레임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프레임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인물 대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인물 대결 구도가 되면 결국은 정당 지지율하고 수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물 구도로 가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막 정당 지지율을 올려놔야지 지방선거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의 반성이 그러면 지방선거를 하려면 그 있어야 되는데
아, 글쎄,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초조한. 요즘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 쪽이나 한 번은 설명은 해야 돼요. 저도 몇 번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새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벽에 부딪혔다. 나 혼자 독야 청청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여기를 같이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예. 제가 질문이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기를 NLL 대화록 공개해서 모두 파란불이 켜지는 걸 보고서 새정치는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IQ는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아마 이해 안 되는 국민 아닙니다. 그렇게 전 머리 안 좋아요. 이해 안 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죠. 왜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안철수 의원이 맨 처음에 출마했을 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었어요. 그죠? 그때 출마하고 그 전에는 뭐냐면 한나라당을 응징하겠다. 한나라당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과 한테 그건 진짜 양보죠. 양보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정치적 행보를 걸으면서도 새정치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작년 8월인가요? 6월인가요? 네. NLL 그 대화록 공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된 건데 예. 그것과 왜 내가 새정치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먹었는지 그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새정치가 아직도 전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새정치 얘기는 내일 신당 출범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럼 내일 또 다른 토론기에도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